기미가 진짜 좀 얄미운 녀석이에요. 이거 뭐 없애는 방법 없나? 식초를 발라라, 뭐 율무즙을 발라라, 온갖 민간요법들이 인터넷에 쏟아져요. 하지만 기미는 안타깝게도 민간요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. 그러면은 피부과 가야 되냐고요? 아니요. 그건 아니고 집에서 손쉽게 관리를 할 수 있는 홈케어 방법들을 좀 준비해 봤어요. 첫 번째는 기미나 잡티 생기면 보통 어떻게 하세요? 여기 하나 생겼네 하고 슬쩍 보고 말거나 시간 지나면 없어지겠지 하고 그냥 두시죠. 근데요, 이 쬐끄만 기미가 작은 불씨가 큰 불씨로 퍼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진해지고 넓어져요. 그러다 어느 날 딱 거울을 보다가 언제 이렇게 많아졌어 하고 딱 놀라시곤 해요.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. 얼굴이 자꾸 신경 쓰이고 괜시리 친구들 만날 때 더 진하게 화장하시고 컴플렉스 생기는 거죠. 근데 또 막상 이 정도로 병원을 또 가자니 치료하려면 돈이 엄청 깨지는 거 아니야?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걱정이 앞서서 선뜻 피부과 갈 엄두도 안 나죠. 그래서 오늘은 기미나 잡티를 집에서 손쉽게 관리를 할 수 있는 홈케어 방법들을 좀 준비해 봤어요. 이 영상을 끝까지 좀 보시면 기미 관리가 더 이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. 기미를 없애려면 정확히 기미가 뭔지 알아야겠죠. 이 원인도 정확히 알아야 이렇게 해야지 없애는구나 하고 해결책이 보이는 것처럼 이 기미, 주근깨, 검버섯 이름만 들어도 뭔가 머릿속에서 좀 헷갈리시죠? 이런 거를 한데 묶어서 피부과에서는 색소질환이라고 불러요. 근데 이 녀석들 다 성격이 달라요. 주근깨 같은 거는 햇볕을 받으면 얼굴에 톡톡톡 튀어오르는 작은 반점인데 이거는 좀 귀엽게 보여요. 이제 요즘에는 뭐 주근깨 메이크업이니 뭐니 이런 것들도 많이들 하시죠. 근데 검버섯이나 기미는 조금 달라요. 검버섯은 나이가 들면서 스물스물 켜켜이 피부에 쌓이게 되는 조금 더 존재감이 있는 녀석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 기미는 뭐냐? 기미는 일반적인 그냥 점이 아니에요. 우리 잉크 같은 거 한지에 이렇게 톡 떨어뜨리면 쫙 스며드는 거 보셨죠? 그것처럼 기미는 피부 속에 깊이 퍼져 있는 색소 덩어리, 색소 구름 같은 느낌이에요. 요게 표피랑 진피층을 다 건드리기 때문에 한번 생기면 진짜 관리가 너무 어려워요. 괜히 기미를 두고 피부과 선생님들이 난치성 색소질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 달 만에 100% 다 없애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서 눈에 잘 안 보일 정도로 옅어지게 하는 걸 목표로 해야 하세요. 쉽게 말해서 기미는 좀 고질적인 뭐 잡초? 같은 느낌이에요. 한번 뽑으면 되겠지? 싶어도 어느새 금방 다시 자라있는 그런 녀석들이에요. 그러면 이 기미가 왜 생기는 걸까요? 이유도 굉장히 많아요. 햇볕 노출, 만성 자극, 호르몬 변화,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. 우리 피부를 괴롭히는 거는 웬만하면 다 기미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. 기미는 안 생길 조건을 찾는 게 더 어려운 그런 느낌? 기미가 진짜 좀 얄미운 녀석이에요. 약간 사춘기 학생 같은 느낌?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정확한 진단이에요. 내 얼굴에 있는 게 기미인지 아니면 주근깨인지 아니면 다른 색소 질환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내 피부에 딱 알맞는 관리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. 만약에 이제 잘못된 관리법을 썼다 그러면 오히려 상태가 더 뒤집어질 수 있어요. 우리 사춘기 학생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비슷합니다. 근데 이런 기미가 눈에 띄기 시작하면 대부분 뭐부터 하시는지 아세요? 폭풍 인터넷 검색. 이거 뭐 없애는 방법 없나? 하고 막 뒤지기 시작해요. 그러면 꼭 나오는 게 있어요. 민간 요법, 뭐 식초를 발라라, 뭐 율무즙을 발라라, 레몬을 섞어서 팩에 써라, 뭐 이런 얘기. 온갖 민간 요법들이 인터넷에 쏟아져요. 뭔가 간단해 보이고 왠지 효과 있을 것 같고, 그죠? 근데요, 큰 함정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식초나 레몬즙을 볼게요. 이런 녀석들 산성이 엄청 센 성분들이에요. 근데 이걸 그냥 피부에 확 바른다? 처음에는 뭐 시원하네, 느낌 괜찮네 하실 수 있어요. 근데 그건 딱 처음뿐이에요. 요 강한 산성 성분이 피부를 확 자극을 시켜서 따갑고 붉어지고 심하면은 염증까지 생길 수 있어요. 특히나 기미가 있으신 분들은 피부가 이미 사춘기 학생 예민한 상태예요. 거기에 이런 독한 거를 확 끼얹어 버리면 기미가 옅어지기는커녕 더 화를 내는 거예요. 진해지고 번지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민간요법은 다 효과 없냐? 기미는 안타깝게도 민간요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.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? 피부과 가야 되냐고요? 아니요. 그건 아니고 일단은 검증된 제품을 쓰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. 더 중요한 건 꾸준함이 훨씬 중요해요. 기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엉망이 될 수 있어요. 기미는 가시나무 같은 녀석이에요. 막 잡아 뜯으려고 하면은 손에 상처도 나고 찔리고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조심스럽게 다듬고 살살 제거를 하면 결국에는 깨끗한 피부를 찾을 수 있어요.
기미는 급할수록 돌아가야 돼요. 이제 가장 중요한 기미 관리에 검증된 비밀 무기를 좀 알려드릴게요. 바로 미백 연고예요.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이 성분이랑 사용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부작용 없이 깨끗하게 피부를 만들 수 있어요. 여러분이 약국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 위주로 좀 가져왔거든요. 먼저 바르는 약으로 요 멜라토닌 크림이 있어요. 얘는 가격이 한 2만원에서 25,000원 정도 하고요. 성분을 좀 보면은 히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이 2% 정도 들어가 있어요. 이 히드로퀴논은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걸 좀 방해를 해서 기미나 잡티를 예방해주고, 이것뿐만 아니라 여드름 색소 자국 이런 데에도 효과가 좋아요. 그냥 쉽게 말하면 멜라닌 색소 공장을 좀 셧다운 시켜주는, 휴가를 보내주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연고 같은 경우에는 좀 부드럽게 피부에 스며들어서 피부가 좀 약하고 예민하신 분들, 그리고 기미가 진하지 않은, 심하지 않은 초기 단계의 효과를 많이 보실 거예요. 얘는 자극감이 좀 적어서 꾸준하게 쓰기 좋은 크림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 크림은 이 녀석보다 조금 더 강한 녀석인데 멜라노사 크림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. 얘는 성분이 히드로퀴논이 4% 들어가 있는 크림이에요. 가격은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? 아무래도 히드로퀴논 농도가 2배나 높아서 색소를 더 강력하게 분해를 해요. 그래서 이미 자리 잡힌 좀 진한 기미, 강력한 효과가 필요할 때, 그럴 때 추천해 드립니다. 근데 성분이 높다는 말은 돌려 말하면 그만큼 자극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은 쓰시다가 피부가 확 달아오른다 하면은 바로 끊으셔야 돼요. 이 멜라토닌 크림은 약간 부드러운 스펀지로 이렇게 청소를 하는 느낌이면, 멜라노사 크림은 좀 고압 세척기로 빡빡 닦아내는 느낌이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. 근데요, 여기까지만 듣고 끝내시면 절대 안 돼요. 이 크림들은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해요. 첫 번째는 알러지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. 연고를 처음 쓰실 때 이쪽 있죠, 손목 안쪽에 살살 발라보시는 거예요. 먼저 여기에 연고를 써보시고 붉어지지 않네, 나랑 잘 맞네 싶으면은 그 다음에 얼굴에 쓰셔도 괜찮은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, 수분 크림이랑 좀 섞어서 쓰세요. 연고를 그냥 쓰면은 자극이 좀 세거든요. 그래서 처음 쓰신다면 수분 크림이나 로션이랑 조금 섞어서 희석을 해서 부드럽게 발라주는 게 좋아요. 예를 들면 멜라토닌 크림을 아이크림이랑 섞어도 쓸 수 있어요. 실제로 이렇게 쓰고 나서 색소 침착 관리에도 효과를 좀 봤다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아침에 쓰지 말고 밤에 쓰세요. 이 미백 연고들은 햇빛에 노출이 되면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미백 연고 쓰실 때는 낮에는 그냥 선크림을 꼭 바르시고, 그리고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연고를 쓰시는 게 중요하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같이 써볼 수 있어요. 이 연고를 썼을 때 피부가 너무 화끈거리고 막 따갑고 하시면은 피부과에 한번 오셔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단기간 같이 쓰시면 이 자극을 좀 줄여줄 수 있어요. 물론 이 스테로이드는 피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장기간 쓰면은 안 돼요. 부작용이 많으니까. 딱 짧게 증상이 있을 때만 쓰시고 바로 끊어주셔야 돼요.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. 이 먹는 약도 소개해 드릴게요. 트란시노2라는 약인데 이름이 조금 어렵죠? 주성분은 트라넥삼산이라고 해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, 멜라닌 생성을 유도를 하는 이 염증 물질을 아예 차단을 해서 기미가 생기는 걸 좀 막아주는 성분이에요. 쉽게 말하면 멜라닌 신호등에 빨간불을 켜는 성분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 아무래도 얘는 먹는 약이다 보니까 몸 전체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 있는 다른 부위의 색소 침착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얘는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서 처방전이 별도로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, 아무래도 몸 전체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드시기 전에 한번 피부과에 내원을 하셔서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고 쓰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. 정리를 하자면, 보통 기미 있는데 처음이시라면 멜라토닌 크림으로 시작을 해보시고, 부작용이 없다 싶으면은 멜라노사 크림으로 강도를 서서히 높이고 트란시노2로 내부 관리까지 병행을 하시면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다.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. 초기의 기미랑 가벼운 색소 침착 정도는 크림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돼요. 근데 이미 여기에 나이키 모양처럼 이렇게 띠처럼 기미가 있으시거나 이러면 병원 치료를 그때부터는 고려해 보셔야 해요. 병원에서는 좀 전문적인 레이저 장비나 다른 기기들로 색소를 조금 더 깊이 정교하게 관리를 할 수 있어요. 보통 병원에서 기미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, 기미를 깨부셔주고 억제하고 색소를 배출하는 요 3단계 정도로 접근을 해요. 비유를 하자면 기미는 옷에 쏟은 커피 같은 거예요. 한번 대충 이렇게 쓱 닦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 세탁기를 돌리듯이 여러 단계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 기미 치료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토닉만 하지 않고 3가지가 들어가요. 토닉 레이저, 그다음 제네시스 레이저, 그다음 고주파 바늘 레이저. 이 조합을 많이 쓰는데 왜 이렇게 3가지를 함께 쓰냐? 기미는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
해결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이에요. 먼저 토닝 레이저는 저출력 레이저를 써서 피부 속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잘게 부드럽게 깨트려서 기미를 좀 옅어지게 해줘요. 이 비유를 하자면 옷감이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얼룩을 좀 닦아내는 저속 세탁이에요. 얘는 좀 약한 세기로 되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세탁을 해야 얼룩이 없어지는 것처럼 좀 꾸준함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이 제네시스 레이저는요, 진피를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레이저예요. 진피층에 열을 줘서 그쪽에 있는 혈류를 좀 정리를 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 콜라겐을 만들어줘서 기미가 더 생기는 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. 얘도 좀 세탁에 비유를 하면 물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해서 옷감이 손상되지 않게 관리를 해준다,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. 거기다가 이 콜라겐이 또 만들어지니까 세탁 끝난 옷이 좀 말끔해지는 것처럼 피부 결도 좀 다듬어지고 피부에 좀 윤기가 흐르는 그런 효과가 보여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고주파 바늘. 얘는 저희 병원에서는 뭐 포텐자 이런 걸 쓰는데 미세한 바늘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레이저인데요, 바늘이 쑥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바늘 끝에서 고주파가 나오면서 진피층 깊은 곳에 있는 색소들을 녹여줘요. 뭐 세탁기로도 잘 안 지워지는 뿌리 깊은 얼룩들 있죠, 그런 거를 특수 세정제로 정교하게 제거한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는 색소를 직접 겨냥해서 제거하기 때문에 좀 강력하지만 이 바늘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술할 때 좀 아프기도 하고 시술하고 나서 붉은기나 바늘 자국이 며칠 정도는 좀 있을 수 있어요. 세탁을 꼼꼼하게 여러 단계로 해야지 옷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기미도 한두 가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기를 조합해서 표면부터 깊은 곳까지 단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. 그리고 이 색소를 없앴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. 멜라닌 색소는 이 기회를 보고 있다가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. 요거를 막기 위해서 약물을 써서 색소의 재생을 억제를 해주는 거죠.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백 크림이나 아니면 먹는 약 이런 걸 쓰시면 되는데 멜라닌이 다시 못 올라오게 뚜껑을 확 닫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제가 계속 입이 닳도록 얘기하지만 기미는 한 번에 싹 해결이 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. 장기전이에요, 장기전. 그래서 중요한 건 꾸준한 관리 그리고 인내심입니다. 진짜 부지런해야 돼요.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관리를 해보세요.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피부 상태에 따라서 치료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. 내 피부 상태에 딱 맞는 맞춤 치료를 좀 해줄 수 있는 병원을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자기한테 잘 맞는 운동화 고르는 거랑 비슷해요. 편한 걸 신어야지 좀 오래 걷고 발도 안 아프잖아요. 그렇다고 또 병원 치료만 믿고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신다, 이것도 안 돼요. 과외 받고 집에서 복습 예습하듯이 병원 치료를 하시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홈케어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어요.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